제19화 함경도의 전황. 왜군은 조선의 땅을 유린하며 거침없이 북상 중이었다. 조선의 관군은 멸절되다시피 하여 속수무책으로 조선의 땅을 내어주고 있었고, 제6군 4만 명에 달하는 왜군이 부산포, 김해구포에 상륙하여 창원, 창녕, 성주를 경유하여 청주를 거쳐 한양으로 향한다. 제1군 고니시 유키나카군, 제2군 가토오 기요마사군, 제3군 구로다 나가마사군, 제4군 시마즈 요시히로군, 제5군 후쿠시마 마사나리군, 제6군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군. 우리 막사 오늘의 요리는 닭요리다. 저쪽 막사는 소를 잡던데. 소고기? 정말 예수가 없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조선의 복병들 말이야. 아, 의병들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놈들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채, 누가 그런 조직을 만든 거야? 누가 만들었다기보다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 유학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노비들까지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무기는 어떻게 구했지? 무기는 곡괭이, 낫, 죽창, 돌멩이 뭐 그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예군인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당한다는 게 말이 돼? 죄송합니다, 장군. 에이, 칠칠치 못한 것들. 그건 그렇고 의병이 가장 먼저 일어난 지역은 어디냐? 경상도이옵니다. 경상도라. 지독한 놈들. 잡히면 다 죽여버려. 하이! 이순신 때문에 전라도로 가는 바닷길이 막히자 일본군들은 육로를 이용해 전라도로 진군하려 했고, 바닷길을 이순신이 딱 막고 있으니 경상도 창녕에 머물던 제6군 고바야카와 군이 전라도로 진군한다. 제6군 전라도로 진격한다. 이때 사제를 털어 의병을 모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홍의장군 곽재우다. 외놈들이 지나는 길목을 각자 위치로 가서 포진해 있어라. 예! 그러나 왜군에 맞서기에는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지형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유격전은 의병들이 유리했다. 이때다! 공격하라! 기습이다! 총으로 태어나라! 가까이 접근하면 죽창과 돌멩이로 태어나라! 이제 됐다! 작전상 후퇴다! 또 당했군. 죄송합니다, 대장. 정신 차려 이놈들. 우린 대일본의 정예군인들이다. 피해 상황을 보고하라. 그놈들의 죽창과 돌멩이에 맞아 죽거나 부상당한 군인들이 상당합니다. 열받는다. 열받아. 더 심각한 것은 그놈들 때문에 정탐이건 군량수송이건 일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군이 무너진 상황에서 의병들의 활약만으로는 대세를 막을 순 없었다. 한양. 왜군들이 모두 한양에 집결했다. 조선 원정대 총사령관 무리 때르모토. 조선 관군의 방어력이 이렇게 허약할 줄은 정말 몰랐군. 차라리 낫을 들고 나온 의병들이 더 낫구만 그래. 이것이 조선의 현실입니다. 점령은 대충 끝났으니 점령지를 통치해야 하겠는데 쉽진 않을 듯하옵니다. 각 군 사령관들이 조선 발토를 분할하여 통치하는 것이 다이꼬의 명령인데 좋은 생각이시옵니다. 잘 받아 적어라. 예, 장군. 경상도는 내가 맡고 충청도는 후쿠시마 마사나리, 전라도는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강원도는 모리 요시나리, 경기도는 우키다 히데이에, 광해도는 구로다 나가마사, 평안도는 고니시 유키나가, 그리고 함경도는 가토 기요마사로 정한다. 그러나 군사 점령은 쉬워도 지방 통치는 쉬운 게 아니었다.
언어가 다르고 관습과 문화가 다른 이민족을 다스린다는 것이 칼과 창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회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다. 내 허락도 없이 벌써 떠난 놈이 누구냐? 가또 기요마사 장군입니다. 가또? 그놈의 속내를 내 모를 줄 아나? 여우 같은 놈. 가토우는 함경도로 피신한 조선의 왕자들이라도 잡아서 히데요시의 환심을 사고 싶었다. 나도 떠날랍니다. 이것들이 1592년 5월 21일 가토우가 떠나자 동행인 나데시마군도 이내 뒤따라 진격하였고 이틀 후엔 고니시, 구로다 군들도 제각기 북진을 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임진강에 도달했을 때 이미 선조는 강을 건넌 상태였다. 대신 김명원이 지휘하는 12,000명의 부대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고니시, 구로다 군에게 격파당하고 고니시는 5월 29일에 개성에 입성했다. 2월 1일 가토우 군은 개성을 출발, 본격적으로 함경도 원정길에 올랐다. 가토우 군은 본국으로부터 병참 보급이 없었으므로 모든 것을 약탈에 의해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지나는 마을이면 마을, 절이면 절, 닥치는 대로 불지르고 죽이고 지옥도를 연출하며 이만 군사는 북진을 계속했다. 가토우는 열흘 후 함경도에 들어섰다. 드디어 함경도로구나. 그런데 장군, 이곳은 지형이 험하여 고생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북진해야 한다. 마을이 적어 식량도 부족할 듯합니다. 행군은 험준한 산을 넘어야 하는 일주일간의 고된 여정이었다. 인가도 없고 밤에는 숲속에서 나뭇잎을 덮고 자야 했다. 군량도 떨어지고 물도 귀해졌다. 들풀을 뜯어먹거나 작은 날짐승, 들짐승들을 잡아먹으며 허기를 채워야 했다. 18일째 드디어 중간 목적지인 안변에 도착했다. 가토우군은 휴식과 원기 회복을 위해 일주일간 안변 마을에 머물렀다. 갑자기 나타난 왜군 2만 명을 일주일씩이나 급양했던 안변 일대 백성들의 고생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26일째 가토우군은 다시 북진길에 올랐다. 가토우는 안변에서 길주까지의 길목 요소요소의 거점을 확보, 통치하는 한편 주력 부대는 오로지 조선의 왕자들을 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토우 진영에 조선인 남자가 나타났다. 누구냐? 나는 몇 달 전 한양으로부터 귀양온 문관이요. 작년에 오사카 성에서 다이코를 만난 적이 있어. 당신이 다이코를 만났다고? 그렇소. 긴 얘기는 빼고 지금 조선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이 저 앞쪽 벌판의 옥사에 갇혀 있어. 구출해 주시오. 왕자들이 왜 옥사에 있나? 여진족에 잡혀서 동네 옥사에 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작년에 조선통신정사로 일본에 다녀온 황윤길이요. 7월 23일 오후 황윤길의 안내에 따라 가토우 정예부대가 옥사를 덮쳤다. 두 왕자 외에 궁녀, 관료 등 약 200여 명을 구출했다. 굶주려 있던 왕자는 창피함도 잃어버리고 먹을 것부터 찾았다. 어서 먹을 것을 대령하라.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곧 대령하겠습니다. 이리 손쉽게 왕자를 잡을 줄이야. 대망의 왕자 체포를 이룬 가토우군은 더욱 깊숙이 여진족의 영토를 유린하였으나 여진족의 반격과 조선 의병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함경도로 회군한다. 규슈는 따뜻한 곳이었다. 그러나 함경도는 얼어 죽을 정도의 추운 지역이었으니 일본군에게 적은 조선 의병이나 여진족이 아닌 동장군이었다. 제20화 평양의 전황. 가토우가 개성을 떠나 함경도로 진격했다. 고니시는 황해도를 지나 6월 15일 평양에 입성한다. 그러나 조선 국왕은 이미 의주로 피난한 뒤였다. 쥐새끼 같은 놈. 한 발 늦었군. 조선왕 체포는 이미 물 건너간 거야? 가만히 있자. 명나라 놈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놈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 여봐라. 한양의 총대장 우끼다에게 병력을 요청하라. 허이! 우리는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를 치려 하노라. 속히 병력을 보내주기 바란다. 고니시. 이런 중대한 문제를 나 혼자 결정할 수는 없지. 선조는 명나라 황제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명나라는 원군 파병을 주저하고 있었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조선과 일본의 내통을 의심하는 이들도 많았다. 명나라 수도 자금성 황공.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라. 조선과 왜가 연합하여 명나라를 공격할까 걱정되옵니다. 조선은 신의가 있어 그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아뢰입니다. 몽골족의 침입으로 조선에 눈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턱밑까지 들어온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속히 조선에 군사를 파병해야 한다고 사료되옵니다.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라. 그러나 무리하진 말도록 하라. 조선의 파병은 결정되었으나 문제는 규모가 너무 작았다. 명나라 사유산 장군이 3,000명을 이끌고 평양 서쪽으로 들어왔다. 군의시군에게 3,000군사는 식은 죽 먹기였다. 명나라 군사들은 예상대로 왜군들에게 대패하고 말았다. 사유산 장군은 그 자리에서 전사했으며 명군은 혼비백산하여 요동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군의시는 직접 히데요시에게 승전보를 전한다. 전하, 명나라와 첫 전투에서 이기긴 하였으나 명나라 대군이 언제 다시 몰려올지 모릅니다. 용감한 장군들과 군사 6,000명 증원을 요청합니다. 병사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사기가 급격히 떨어졌사오니 속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 명나라에서 휴전을 요청해 왔습니다. 뭐 휴전? 나쁠 거 없지. 좋다. 협상하자. 혈색이 좋지 않소. 어디 아프오?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조건을 말해보시오. 일단 50일간 전쟁을 쉽시다. 50일간? 뭘 꿈을 대시오? 지금 일본에선 대대적인 지원 부대가 바다를 건너오고 있어. 우린 아쉬울 게 없어. 그런가요? 지금 명나라 10만 대군이 곧 조선 땅에 들어올 예정이요. 10만? 뻥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두려워할 것 같소? 시간을 줄 때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오. 내 지금 당장이라도 명나라를 공격하고 싶지만 한번 봐주리다. 50일이 지났다. 명나라의 용장 이여송이 이끄는 5만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조선 땅에 들어왔다. 대포로 무장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향해 진군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한성의 일본군 총대장 모리 히데모토는 급히 각군 사령관을 소집하였다. 하지만 제일 큰 전력을 지닌 갓도우군이 도착하지 않았다. 함경도에서 눈에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갓도우가 한양에 도착한 것은 2월 말이었다. 제21화 레전드의 대화 5편. 삼도 수군 통제용. 전하, 레전드의 대화가 드디어 광화문을 벗어났습니다. 남해바다가 정말 좋소. 전하, 달 밝은 밤 한산섬 수로에 모시게 되어 큰 영광이 옵니다. 아니, 전하, 웬 눈물이시옵니까? 조정의 도움 없이 외놈들과 맞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소. 전하, 황송하옵니다. 이 대목에서 뭔가 해야 하지 않소. 뭘 말씀하시는지. 허허, 이 사람 참. 한산도가 한 수 읊어주시오. 아, 예, 부끄럽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간 남의 애를 끝나니. 통제사가 이곳에서 3년 8개월간 근무했지. 맞습니다, 전하. 1593년 7월부터 1597년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십니까? 나도 이곳에 오기 전에 다 조사해봤네. 아, 이곳에 오니 저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장수들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그럴만도 하오. 생사고락을 함께 했으니 특별히 떠오르는 장수는 누가 있어? 순천부사 권준입니다. 권준? 어떤 인물이었어? 해전을 치를 때마다 항상 선두에 섰던 장수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음엔 누가 있어? 저와 이름이 같은 방답첨사 이순신입니다. 옥포해전에서 큰 공을 세운 장수 아닌가? 맞습니다. 전하도 기억하시는군요. 노량해전에서 제가 쓰러졌을 때 저를 대신하여 전투를 지휘했던 명장입니다. 장하구나. 또 생각나는 사람은 없는가? 흥양 현감 배흥립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었던 친동생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통제사는 복도 많았구려. 또 있습니다, 전하. 또? 녹도만호 정운이 옵니다. 1차, 2차, 3차 출전 때마다 큰 공을 세웠는데 그런데 부산포 해전에서 그만 안타깝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구먼. 나도 생각나는 장수가 있네. 어이, 누구? 망양 현감이었는데 누구더라? 남해의 물길을 훤히 꿰뚫고 있었던 어영단 말씀이시군요. 그렇지, 그가 진짜 숨은 공신이 아닌가? 맞습니다. 어영담의 인도로 물길을 따라가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년 4월에 안타깝게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아까운 인물을 잃었구먼. 옛날 중국의 유비 휘하에 오호 장군이 있었다더니 통제사에게도 오호 장군이 있었구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간 군수 신호, 사도첨사 김환, 여도 권관 김인영, 선조 임금께 장계를 올렸던 송여종, 모병과 병참을 맡았던 정영달 등 셀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많은 장수들의 헌신으로 이 나라가 지켜졌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하오. 그러하옵니다. 소인이 밤새 읊어도 다 아뢰지 못할 유명무명의 인물들이 아직도 많사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의병, 승병들 덕분에 외적을 퇴치하게 된 것입니다. 한산도의 새벽도 참 아름답군. 전하, 광화문으로 돌아갈 시간이 옵니다. 홍영에서 서울 가는 KTX가 있는가? 부산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저희는 순간이동하시지요. 며칠 더 머물면서 다도해를 둘러보고 싶네만. 전하와 함께 한산섬 수로에 앉아 지난날을 회상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홍제사와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홀령들을 추모하니 마음이 뿌듯하네. 제22화 애국자 마라토너 1592년 7월 7일 아침 당항포 앞바다. 저게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모두 빨리 피하시오! 아니 무슨 일이요? 외놈의 구담이 쳐들어오고 있어! 피하시오! 외놈들이 오고 있어! 외놈들이 쳐들어왔다고? 그렇소! 우린 어쩌면 좋노. 빨리 뒷산으로 올라 동굴에 숨으세요! 아유, 그려. 외선들이 상륙하면 우리 목숨은 없단 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산으로 올라가세요! 어머니, 돌처럼 따라 뒷산으로 올라가세요. 여보, 어서 어머니 모시고 뒷산 바위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돌치야, 너도 어서 할머니 어머니 따라 가거라. 저도 곧 뒤쫓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여보게! 정신 차리게! 속 끌고 가다가 자네가 죽을 수도 있어, 이 사람아! 그런가요? 어서 가세나! 같이 가요! 늙은이는 좀 봐주시오. 봐주는 게 어딨어! 아이를 봐서라도 살려주세요. 머저리 죽이라는 상부의 짓이다! 가축과 쌀, 식량들을 모조리 챙겨 배에 옮겨 실어라. 하이! 주민들이 모두 도망가서 피 안 묻히고 편해서 좋구만. 식량들을 다 옮겼으면 집들을 모조리 불태워라. 마을 초토화는 끝났느냐? 반항하는 놈들은 없더냐? 움직이는 모든 것은 바람만 빼고 다 처치했습니다. 사내 7과 계집 28, 호합 35을 도륙했습니다. 잘했다. 포로는 없나? 쓸만한 놈들은 다 도망갔는지 없고 노인과 부녀자들만 있어서 못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래? 그럼 전리품은? 쌀, 보리, 콩 120석, 소 3마리, 돼지 8마리, 그 외 강아지, 닭 수십여 마리입니다. 수고들 많았다. 오늘은 푹 쉬거라. 내일은 이순신 잡으러 간다. 천벌을 받을 놈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죽이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외놈들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정말 잔인한 놈들이에요. 여보, 내 어서 가서 이순신 대장께 저놈들의 동태를 알려야겠어.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고? 진정집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있어요. 네, 며칠 안으로 찾아가리다. 이순신 대장이 어디 계신지는 알기는 한 거예요? 그건 걱정 마시오. 나는 왜군들의 동태를 좀 더 살펴보고 출발해야겠어. 여보, 어서 가시오. 여보, 몸 조심해요. 서둘러 가야겠다. 휴. 능선길은 너무 뜨겁고 왜군에게 들킬 수도 있겠어. 길이 없어 힘들긴 하지만 들킬 염려 없고 그늘도 있으니 8분 능선으로 내려가 달려야겠다. 아프다. 그나저나 우리 군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육군은 그림자도 안 보이고 경상도 좌우 수군도 괴멸되고 그나마 이순신 장군의 전라 수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목이 마르니 물 좀 먹고 가야겠다. 물도 얼마 남지 않았네. 또 달려. 이런 웬 가시나무가 이리 많아. 물도 다 떨어졌네. 어지럽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나려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까? 뒷산으로 피신한 마을 사람들은 안전할까? 숨차다. 조금만 쉬어야겠다. 아니야. 내가 쉬면 쉬는 만큼 외적의 만행이 계속되고 우리 백성들의 고통은 커지니 쉴 수 없구나. 내 한 몸 부서져라 달려 백성들의 고통의 시간을 줄여줘야지. 그런데 이순신 대장의 함대는 어디쯤 왔을까? 3만 병의 말대로 계속 동진해 온다면 오늘 중으로 발견할 수 있겠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어 오늘 못 만나면 어쩌지? 못 만나면 살 때도 먹을 것도 없는데. 샘터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물맛 끝내준다. 목을 축이고 나니 배가 고프군. 여긴 왜 그 흔한 나무 열매도 눈에 안 띄는 거야? 이제 견내량이 보이지 않는구나. 절반쯤 왔을까? 해지기 전에 담고에 닿아야 할 텐데. 다리에 쥐가 나는구나. 드디어 평지다. 이젠 됐다. 다해진 집시는 아예 벗어던지고 맨발로 뛰자. 저기로구나. 이제 살았다. 누구냐? 이순신 대감을 만나러 왔습니다. 웬 놈인데 장군님을 뵙자는 거야? 중요한 말입니다. 대감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웬 소란이냐? 이자가 이순신 장군님께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만나 뵙기를 원하고 있는데 신분이 불분명해서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그럼 어서 그 젊은이를 들라하여라. 이리 들어오너라. 편히 이 의자에 앉거라. 네네, 송구하옵니다, 대감님. 자네는 어느 부대 소속인가? 소인은 군인이 아니라 항항포 왕림 목장의 목동이 옵니다. 그래, 누구의 명을 받고 왔나? 아닙니다. 저는 그저 외놈들의 동정을 보고 이 사실을 대감님께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오, 가상하구나. 자네 말대로 전시에 군인과 민간인이 따로 있겠는가? 그래, 얼마나 힘들게 먼 길을 달려왔으면 몸이 이리 상했나? 거리는 얼마가 되는진 모르겠으나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여봐라, 이 친구는 지금 탈진 상태이니 간단히 먹을 것을 준비하라. 예, 준비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하였는가? 예, 감사합니다, 대감님. 다행이구만.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해보게나. 자네가 본 왜군의 동정은 어떤가? 정말 끔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모조리 죽이고 마을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적선은 몇 척이나 되는지 보았는가? 제가 가족과 뒷산으로 피신하여 살펴본 바로는 큰 배, 작은 배 합쳐서 70여 척이나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거제도 영등포에 나타나 거제와 고성의 경계인 견내령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맙네. 자네 같은 백성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게야. 송구하옵니다. 자네가 준 정보를 기초로 작전 회의를 열겠네. 여봐라, 씻을 곳으로 안내하고 깨끗한 옷가지를 준비하여 편히 쉴 곳으로 안내하거라. 알겠습니다, 장군님. 1592년 7월 8일 평범한 민간인이었던 김천손의 헌신으로 이순신 장군은 한산대첩의 전략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었다.